검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뜬금없이 우리 대수천 유튜브에서 검찰 이야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이 감찰부장 한동수라고 우리 대수천 회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동수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우리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돌려보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아시죠? 바로 지금 법무부 장관인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그때 당시 채널 A의 기자와 유착을 했다. 이래서 검언유착이라 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견주어서 이 종검유착이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와 검찰의 유착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인데요. 이 감찰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감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다 연관이 되실 텐데 다시 말해서 대검찰청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법무부의 어떤 그 하명에 따라서 대검찰청 이하 모든 전국의 검사들의 업무들을 감찰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사실은 다 이제 물론 검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검찰 개혁보다 더 공정하게 그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항상 나왔던 하도가 바로 이 검찰 개혁인데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대검 감찰부장직을 외부 공모역 개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개방직으로 바꿔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한동수 씨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내년까지, 몇 월까지는 저도 기억하고 별로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 그 검찰총장 시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죠.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되고 감찰해야 될 그 감찰부장이 당시 너무나 왜곡되게 편향되게 이 감찰 업무를 봤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는데 정작 자신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는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씨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리베르타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요. 그 인터넷 뉴스에서 2020년 12월 8일 날 이런 보도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한번 보면요. 대검 감찰부장과 정부사 신부 종금 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소제목을 보게 되면요. 법무부 장관 하명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 중 정부사 신부를 만난 대검 감찰부장 정재천 서울대 운동권 동아리 농촌법학회 출신의 사례다. 지금 광주교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신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농촌법학회는 서울대 핵심 운동권 5대 패밀리 동아리 중에 하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라서 후속적인 그런 내용으로 리베르타스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정재천 신부가 지난 1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20년 12월 1일 날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이 한동수 부장을 만났고 이 한동수 부장은 직접 정 신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배웅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아무리 신자와 신부의 관계라 하더라도 사실 대검찰청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그 공식적인 업무로 만나게 되는 건데
감찰부장이 일반인을 만난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인데 이런 일반인들을 지하 주차장까지 배웅했다. 이것 또한 신자와 신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어떤 그 유착적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나 명백했죠. 정 신부는 조선일보와 그 이후 통화에서 한동수 부장과는 신부 신자의 관계로 이런저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진실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대검찰청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 한 부장이 초대를 해주어서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신부와 신자와의 관계를 하더라도 한번 구경을 하고 오고 싶다 해서 이분을 모셨고 거기에 지하 주차장에 배웅을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의심스러운 일들이죠. 한동수 부장과도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또 내용과 연관이 되냐면요. 바로 1일날 이 한동수 부장과 정재천 신부가 만나고 7일날 정의구현 4대단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맹공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연관관계가 없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일전에 이 한동훈 검사장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두고도 검은 유착이다 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소동을 벌인 바가 있는데, 한 부장과 정 신부의 만남에 대해 시중에서는 벌써 이 종금 유착이다 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재천 신부님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 재학 시절에 대표적인 운동권 동아리의 핵심 멤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법학회 그런 소속이었고 지금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대 운동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소위 5대 패밀리라고 하고 이렇게 불렸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권들이 거기에 다 출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국회에서도 떠들썩하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동아리들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촌법학회, 사회과학회, 경제법학회, 그리고 대학문화연구회, 후진국 경제연구회 등이 바로 5대 패밀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586으로 대변돼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국회를 거의 총학생회 수준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운동권, 그 핵심 세력들이 바로 이 5대 패밀리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신부와 이 한동수 부장이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시에 굉장히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했죠. 그럼 잠시 시계를 한번 7일 날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일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고 7일날 기자회견을 정의구현 4대단이 몇천 명의 명의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 검찰개혁은 정권의 예속이다 또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의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의와 민주파리로는 국민 공감을 못 얻는다 라고 하는 비판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7일날 정의구현 4대단 같은 경우는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명의 선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보도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 3,951명이라 했는데 대검찰청 앞에 나오신 분들은 10명도 채 되지를 않았거든요. 과연 3,951명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부분 다 우리 천주교 사제 수도자라 그러니까 상당히 그 면면들이 저희들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명단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3,951명 당시에 그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면 서울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인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교수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사제와 수도자라고 이야기하는 3,951명은 바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공하는,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세간의 의혹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난 이제 작년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다시 또 시기를 돌아봅시다. 왜 그러면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든지 기타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분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개혁의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게 됐느냐? 거기에 가장 단초를 제공했던 부분들이 바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내용입니다. 뇌물 사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년 실형을 살고 아마 사면 복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모든 부분들에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법원이 누구 대법원입니까? 바로 남쪽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쪽 정부라고 이야기되어지던 그들의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부분들이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한명수 구하기의 일환으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수사권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식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는가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2021년 3월 20일자 리베르타스 뉴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검 회의까지 열리고 아주 사상 초유의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당시로 시계반으로 돌려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검 회의 14명 중 10명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또 여러 가지 한동훈 사건이라든지 또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문제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고함친 한동수 감찰부장, 신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접촉 인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팀이 바로 재소자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에서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나왔던 거죠. 한명숙 구하기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부분이 바로 이 재소자 위정교사, 이 범죄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범죄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당시의 검찰총장 또 당시의 수사팀들이 정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밤 11시경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당초 공정성 차원에서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던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의 태도 돌변으로 참석자 간에 무승이 오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불참을 예고했던 한동수 부장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났고, 표결 결과 박범계 장관이 역사상 4번째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을 전면 거부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당시의 여권과 또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러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도 지난 남쪽 정부에서 전혀 제대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다시피 했는데,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때 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 다시 말해 범죄자인 거죠. 여기에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에 따라서 수사 검사들의 처벌이 언급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또 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 거짓말 또는 언론의 오보,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또 언론에 회자가 됩니다. 이거는 2021년 3월 22일 날짜의 기사 내용인데요.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라고 하고 또 보안각서를 작성하자 했다와 하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또한 논란이 됐었는데 일부 언론들이 교묘하게 왜곡된 보도로서
혼란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제야의 또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명숙과 관련된 그 회의 결과가 10분 만에 외부로 유출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각서를 다 썼었는데 한 부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그 홈페이지 그 페이스북에는요.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게로 보안각서를 쓰자라는 말까지 들은지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보안각서를 쓰자라는 말까지, 다시 말해서 보안각서를 직접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각서를 쓰자, 제가 볼 때 이런 뉘앙스로 볼 때는 보안각서를 쓰지는 않았겠죠. 이 말을 두고 이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만들어낼 때 바로 그 당사자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거짓말을 했냐 아니면 언론이 오보를 했냐 이걸 가지고 한동안 시비가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또 수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법에 근거해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재소자라든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차원에서 인권적으로 또한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의 자리인데 이 감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립성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은 당연한 거고요. 업무상의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백히 지켜야 하는 게 최고의 가치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외부 개방형으로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판사를 감찰부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한동수 감찰부장은 너무나도 편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중립 운운까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감찰부장과 각을 많이 세웠던 검사 출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역사상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비중립적인 편향적인 인물을 보지 못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를 받는 사람이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겠다, 골탕 먹이겠다, 속을 썩이겠다, 아니면은 자기가 거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외부의 임무로서 지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천주교 신자라고 하니 참 스스로 저희들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특히 정의구현 사제단과 연계됐던 그런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고귀한 소중한 감찰부장직 외부형 대방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거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들을 우리 대소천뿐만 아니라 천주교 평신도 모두의 마음으로 저는 이 내용들은 전달돼야 되고 그것이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치적인 편향성과 그의 발언, 그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